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이수경이고요. 오늘 DTO와 VO 비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DTO, VO 개념,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사용 목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고 깔끔한 코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 계층 간의 분리를 위해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니까 DTO, VO, 엔티티, 도메인 등 많은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던 DTO와 VO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DTO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 이 데이터 전송 객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층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어, 교환을 위한 객체로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하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DB에서 꺼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와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엔티티를 컨트롤러 같은 클라이언트단과 직접 마주하는 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대신 DTO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DTO는 그저 계층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로직을 갖고 있지 않고 순수한 데이터 객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직을 갖지 않고 게터, 세터 메소드만 가진 데이터 객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쪽에서 세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DTO에 담고 받는 쪽에서 게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 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할 때 사용한다고 적어놨는데 이 비동기 처리는 아래에 적어놨듯이 코드가 끝날 때까지 코드의 실행을 멈추지 않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DB에서 꺼낸 값을 DTO에서는 임의로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DTO에서는 세터만 세터를 만들 필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 추가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음, 비동기 처리에서 DTO가 쓰는 이유는 비동기 처리에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직렬화하여 이제 안전하게 전송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된 상태로 일관된 데이터를 교환을 가능하게끔 해서 DTO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복잡성을 줄이고 API 설계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시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왼쪽부터 펄슨 DTO, 펄슨 서비스, 펄슨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펄슨 DTO는 이름과 나이 필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get name이랑 get age라는 게터 메서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set name, set age로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보시면 여기 p e r s o n DTO를,
펄슨 DTO 객체를 생성을 하고 여기 펄슨 DTO, 펄슨 DTO는 new 펄슨 DTO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고 아까 펄슨 DTO 클래스에서 만들어둔 set name, set age로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펄슨 컨트롤러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받는 컨트롤러 단에서는 펄슨 DTO 객체를 받아서 게터를 사용해서 전달받는 데이터 값을 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펄슨 컨트롤러의 create new person 여기 create new person 메서드는 펄슨 서비스의 create new person 메서드를 호출해서 펄슨 DTO 객체를 가져오고 get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에서의 name과 age를 추출하여 이 둘을 합친 문자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보통 DB에서 꺼낸 값을 DTO에서 임의로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DTO에서는 세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세터에서 세터를 데이터를 불변적으로 만들려면 세터를 없애고 생성자의 값을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방금 설명한 펄슨 DTO고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보면 세터 메소드를 가지기 때문에 객체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데이터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음, 만약에 불변으로 만들고 싶으면 세터 메소드를 지우고 생성자를 통해서 속성값들을 시키도록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직 생성자를 통해서만 속성값들을 초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O 개념인데요. VO는 value 오브젝트로 그 자체를 표현하는 객체입니다. 객체의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불변성을 어,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폐라고 적어놨는데요. 10,000원짜리 지폐가 5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해당 5장은 각자 고유 번호가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모두 10,000원이라고 여기는 10,000원이라는 값으로 아는 것처럼 VO도 객체의 주소가 달라도 값이 같다면 동등한 객체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세터가 아닌 게터 메서드만 가지고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DTO와 다르게 VO는 비즈니스 로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VO 내부에서 선언된 필드에는 필드의 모든 값은 VO 객체마다 값이 같아야 되고 이제 똑같은 값이라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음,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갖더라도 VO 안에 모든 속성 값이 같다면 하나의 같은 객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객체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해 equal과 해시코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메서드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O는 자가 유효성 검증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VO는 유효한 값으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이지 클래스는 나이를 나타내는 부여로 이제 밸리데이트 메서드를 가지고 각 밸류가 0보다 미만일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하는 그런 유효성 검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로직을 가질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이러한 걸 통해서 로직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여기서 equals랑 해시 코드 재정의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이제 먼저 동등성 보장을 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재정의 하는 이유는 equals랑 해시 코드가 이 두 메서드가 객체의 동등성을 오르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해시 기반 컬렉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객체의 비교와 저장 검색 그리고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밸류 필드는 금액이 저장돼 있고 여기 금액을 저장하고 그리고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 있는 객체가 생성된 후에 이 값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변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고 생성자는 밸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필드에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한 메서드를 보시면 get half value 메서드는 현재 금액의 절반을 계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이 메서드는 getter 외에도 추가적인 제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equals 메서드는 그두 머니 객체의 동등성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if문을 보시면 if문에서 현재 객체와 비교 대상이 동일한 인스턴스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머니 클래스 인스턴스인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밸류 필드를 비교해서 두 객체가 동등한지 이제 판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 코드 메서드는 밸류 필드를 기반으로 이제 해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음, 오브젝트 마지막 코드 오브젝트 해시 메서드로 간편하게 해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일일이 코드를 작성하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찾아본 결과로는 롬복을 통해서 이제 equals and 해시 코드라는 어노테이션과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equals랑 해시 코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quals만 아, 추가로 만약에 equals랑 해시 코드 중에 하나만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equals만 재정의를 한 경우에는 이제 해시 코드가 만든 해시 값을 이용해서 객체가 저장된 버킷을 찾아낼 수 있지만 해당 객체가 자신과 같은 객체인지
값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equals로 비교한 객체가 해시mem에서 동일한 버킷을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해시 코드만 재정의한 경우에는 이제 그 값이 같은 값이라도 어, 가, 같은 값 객체라도 해시 코드 값이 달라지면 아, 해시 코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해시 테이블과 같은 그 자료 구조에서 어, 그 객체를 넣은 상태에서 해당 객체가 저장된 저장된 버킷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결론은 객체의 비교 동등성을 비교 어, 따라서 어, 이 필드가 동등한지 봐야 될 때 equals랑 해시 코드 두 개를 동시에 다 같이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TO와 VO 중에서 차이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불변성이랑 동일성이 있습니다. 먼저 불변성을 보시면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어, 가변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둘 다 DTO는 불변과 가변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터 메서드를 제외하고 생성자를 통해 변하지 않는 불변 객체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변이다 보니까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되고 버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바의 레코드 같은 부분은 데이터 불변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DTO를 쓰고, 참고로 저는 레코드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모든 필드, 어, 약간, 그러니까 레코드를 쓰면 모든 필드를 불변으로 자동으로 파이널 선언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더 추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VO 불변성은 이제 VO는 불변 객체를 생성하는 동시에 아, 생성하고 이때 처음에 속성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음, 이제 아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VO를 DTO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물론, 게터 셋업의 비즈니스 로직을 가질 수 있는 VO를 DTO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각 객체의 원래 목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나눠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게 뭐 초반에는 코드 간결성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좀 뒤로 가서 장기적인 유지 보수나 그런 명확성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DTO, VO 차이점 중에 동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DTO는 일반적으로 이제
식별자, 식별자나 일부 핵심 속성에 의해서 공동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시면 이제 유저 DTO 클래스가 있고 이 경우에는 두 유저 DTO 객체가 동일한 ID 값을 가지면 동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유저 1이랑 유저 2가 있는데요. 이름이랑 이 유저들의 이름이랑 이메일이 다르지만 유저 아이디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판별을 했을 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VO는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속성 값의 이제 동등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 원이 클래스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객체명은 다른데 이제 모든 속성의 금액 그리고 그 통화가 같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지만 이 두 개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같은 객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사용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TO는 서로 다른 계층에서 그리고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주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 JPA나 ORM, SQL 매퍼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또 간단한 데이터 전송이라서 REST API에도 API의 응답으로 데이터 전달이 되고 단순한 CRUD 작업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VO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캡슐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주도 설계 DDD에서 이용하게 쓰입니다. 네, 제가 여기 그 ORM이랑 SQL 매퍼 프레임워크 그리고 도메인 주도 설계에 대해서 좀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어, 자 먼저 ORM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객체로 매핑하는 기술이고 이제 SQL 매퍼 프레임워크는 SQL 쿼리를 직접 작성하면서도 객체와 관계성 데이터베이스 간의 매핑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인 주도 설계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도메인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반복론입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자바 스프링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경험을 많이 안 해보아서 이 개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른 파이썬이나 PHP로 API 설계를 할 때 보면 보통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PHP에서는 어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이슨에서나 딕셔너리 어레이에서 데이터를 꺼내고 저장하는 함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고 흔히 사용을 하는데, DTO를 별도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저는 어, 제가 백엔드를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당시에 스프링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저도 모르게 약간 DTO나 이거는 다른 말이고 음, DTO를 쓰는 주된 이유는 계층 간의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그 데이터 교환을 할 때 더 이게 잠시만요. 생각을 잠깐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DTO가 쓰이는 주된 이유는 만약에 사용자가 나이를 뭐 유저의 나이를 요청을 하면 그 유저의 뭐 유저 안에 나이가 있을 수 있고 이메일이 있을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그런 필드들이 속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성 전체를 그 유저 전체의 속성들을 보내기보단 그 유저에 있는 아까 나이라 했나요? 나이를 딱 그 나이만 전달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거에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어 네.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르게 구현을 한다고 하면 뭐 이제 get age라는 API를 만들어서 나이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DTO를 사용하면 이 데이터를 뭐 미리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보내놓거나 아니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갖고 있지 않더라도 DTO에서 정의된 뭐 gett어나 setter를 이용해서 불러오고 저장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